모든 노인들은 너무 늦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이 한 가지는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76세 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죠. 하지만 지금 그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몇 주가 걸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박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젊을 때는 야근을 해도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죠. 특히 그분이 강조하신 것은 정기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저는 60대에 당뇨를 발견했는데 만약 50대부터 꾸준히 관리했다면 지금처럼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병원비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니까 정말 후회스러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주 3회 이상의 가벼운 산책.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둘째, 올바른 식습관. 과식 건물.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0%만. 짜고 단 음식 줄이기. 금연검주는 필수. 셋째, 정기검진의 생활화. 1년에 최소 1회 이상 종합검진.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기. 지금 생각해보니 20대, 30대에 번 돈은 결국 다 병원비로 나가고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업할 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모두 일에 쏟아부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놓친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제대로 못 봤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특히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보니 알겠어요. 아이들에게는 비싼 선물보다 할아버지가 함께 놀아주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은퇴 후에 깨달은 또 다른 것은 친구의 소중함이에요. 젊을 때 사업 관계로만 만났던 사람들은 은퇴하자마자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친구들, 어려울 때도 함께 해준 사람들은 지금도 함께 등산도 가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계획하기. 명절이나 생일 등 중요한 날 챙기기. 진정한 친구 관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이 관계가 아닌 진심 어린 우정 쌓기.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어줄 사람이 정말 소중해져요. 박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세 번째 교훈은 현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젊을 때는 벌면 벌리는 대로 썼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내가 이렇게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수입은 뚝 끊어지는데 지출은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병원비 때문에 더 늘어나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젊을 때 모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생활비의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고 퇴직금은 몇 년 쓰면 금세 바닥나요. 특히 요즘은 물가도 계속 오르고 의료비도 비싸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하기. 월 소득의 20% 이상은 반드시 저축하기. 연금보험, 개인연금 등 다양한 상품 활용. 부동산 투자도 신중하게 고려. 지출 관리의 중요성. 가계부 작성으로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허영심 때문에 하는 소비 자제하기.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 구분하기. 비상금 준비.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경조사비 대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려면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요. 지금 40대,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시간이 정말 부족해져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가계부 한번 써보세요. 박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네 번째 교훈은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도 되지,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미뤄두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어제 60세였는데 벌써 76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후회되는 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자꾸 미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젊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는데 돈 좀 더 모으고 나서 일이 좀 안정되고 나서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장거리 여행도 힘들고 가고 싶었던 곳들 중 절반도 못 가봤어요. 또 운동도 그래요. 50대부터 내년부터는 꼭 헬스장 다녀야지 했는데 결국 70세가 되어서야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유를 만들지 말고 바로 시작. 완벽한 때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에 옮기기. 우선순위 정하기. 정말 중요한 것과 급한 것 구분하기.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도 확보.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 줄이기. 여러분 시간은 돈과 달리 되돌릴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예요. 내일보다 오늘이, 다음 주보다 이번 주가 더 젊어요. 박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5번째 교훈은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넘게 매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아, 이제 자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료하고 외롭고 심지어 건강도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뭔 서예야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같은 수업 듣는 분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친구도 생겼어요. 지금은 서예뿐만 아니라 등산, 사진 촬영까지 하고 있어요.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3개나 생겼다니까요. 새로운 취미와 도전이 가져다준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정신건강 개선, 우울감 감소, 성취감 증가,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서 삶의 활력 회복, 치매 예방에도 도움, 사회적 관계 확장, 취미 활동을 통한 새로운 인맥 형성,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외로움 해소와 소속감 증대, 신체 건강 향상, 규칙적인 외출과 활동으로 체력 증진, 손과 뇌를 사용하는 활동으로 인지 능력 유지.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어요. 서예, 그림, 악기 연주 등 예술 활동.
등산, 걷기, 게이트볼 등 운동, 독서, 컴퓨터, 외국어 등 학습.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박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6번째 교훈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열심히 일했어요.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니 우리와 거리가 멀어졌어요. 명절 때나 안부 전화 한 통 받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원했던 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 정말 많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자꾸 비교하고 잔소리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됐어요. 시대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섭보다는 지지하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기. 조언은 물어볼 때만 강요하지 않기. 우리 때는 같은 말 자제하기. 소통의 방법 바꾸기. 자녀들이 편한 방식으로 연락하기, 카톡, 문자 등 일방적인 말보다는 듣기에 집중. 관심사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 갖기. 경제적 독립성 유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적절히 지원. 자립적인 노후 생활 설계. 지금은 아들, 딸과 정말 가까워졌어요.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나요. 비결이 뭐냐고요? 간단해요.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어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 역할을 내려놓고 인생 선배로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76세 인생 선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6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미래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돈 모으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정작 지금은 항상 준비 과정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나중에라는 게 없다는 걸.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76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금연하세요. 술 줄이세요. 운동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일은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지만 가족은 당신이 없으면 빈자리가 커져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셋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여행,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다 지금 하세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분명히 더 어려워져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젊을 때 저는 성공을 돈과 지위로 측정했어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진짜 성공은 따로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의 기준. 밤에 잠들 때 평안한 마음.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보람. 이런 것들이 진짜 성공이에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76세지만 아직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50세든 60세든
70세든 새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했던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라도 도전해 보세요. 실패해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6년을 살아온 한 노인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후회했던 일들을 여러분은 하지 않았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50대 이상 부모님들께 보여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